안녕하세요. 주식 김선생입니다. 4월 1일 증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오늘 장은 급등이 나왔죠. 어제 조금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라면은 매수에 들어가는 게 맞다. 뭐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너무 많이 빠진 것도 있고, 그리고 수급상 매도 수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많이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5%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은 이것도 바닥 신호다. 그리고 어제 코스피가 5050 근처까지 빠졌는데 일단 5000 이내면은 5000 부근이면은 가장 저평가를 받는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전쟁 이슈도 뭐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노이즈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한데 또 어제 급락이 나왔을 때 미증시 선물은 또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릴 각오하고 일단 들어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저녁이었죠. 저녁에 트럼프가 이제 기존과 확실하게 다른 그런 타코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뭐 호르무즈 해협이 뭐 해결될 기미가 잘 안 보이니까 내빼는 거죠. 난 모르겠다. 이용하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전쟁 끝내고 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전쟁 이슈는 이제 끝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 외에서 조금씩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강세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새벽 무렵에 이란 쪽에서도 이제 종전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이죠. 그래서 이란 대통령이 더 이상 우리 공격 안 하면은 오늘부터 공격을 아예 안 하면은 한번 종전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더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 미증시가 뭐 3% 이상 오르기도 하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 이상 오르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상승세가 또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게, 이제 오늘 밤인가요? 또 트럼프가, 뭐 대국민 연설을 한다라고 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아침 9시입니다, 내일. 뭔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뭐 비슷한 뉘앙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시장 랠리가 한 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팔기보다는 일단 9시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간이면은 미증시가 끝나가는 타이밍인데 오늘도 미증시 선물이 나쁘진 않고 또 우리나라도 요 분위기를 이어간다면 내일 8시부터 9시까지의 넥스트 거래가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트럼프 발언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 얘기는 나올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일단은 내일 9시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의 반응이 달라질 텐데 그 반응에 따라서 움직임을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 최악의 그 상황은 이제 지난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저점을 주는 일이 없을 것 같다. 5천 근처로 오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식의 이란이나 미국이 어떤 식의 뭐 얘기가 나오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좀 빨리 올라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뭐 등락을 좀 보여주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고 어찌됐든 조금 긴 관점에 봐서는 점점 더 긍정적인 흐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어제도 급락이 나오면은 우선순위는 반도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시장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시장이 많이 올라가면 반도체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무려 13%나 오른 거고, 하이닉스도 11% 오른 거고, 그리고 워낙 시장이 최근에 이틀 사이, 특히 최근 이틀이 정말 많이 빠졌죠. 그러면서 급락이 나온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섹터, 대다수의 종목들이 올랐다. 빠진 종목은 최근에 오른 종목들이 좀 빠졌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그럼 과연 오늘 이후로 시장이 계속해서 좋다라면은 뭘 가져가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1순위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반도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며칠 사이에는 반도체 이상하다,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게 한 일주일 전이었는데 그 이후로 많이 빠졌죠. 그런데 또 너무 많이 빠지면은 이거 너무 많이 빠졌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어쨌든 1순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일단 오늘 많이 올라온 섹터에 관심을 많이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대다수의 섹터가 많이 올랐지만은 하나씩 보고서 어떤 쪽이 더 강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일단은 삼성전자 13%, 하이닉스가 10%대예요. 10% 이상 올라간 종목이 많습니다. LG이노텍 16%, 삼성전기 9%. 굉장히 반도체 쪽, IT 쪽이 좋았어요. 현대차 9%, 기아 6%, 현대오토에버 9%. 자동차 쪽도 나쁘진 않았는데 코스피가 거의 8%대, 8% 중반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시장 움직임 정도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평균적인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말고 또 다른 쪽을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대 종목이 있고 8%, 6% 약간 시장 대비 뒤져요. 은행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건설 기계는 한 종목만 많이 올랐는데 저거는 종전된다고 하니까 이제 올라온 것 같고, 그 조선주도 보게 되면은 10% 이내 종목. 그러니까는 자동차나 조선, 증권 이런 거는 시장 수익률 수준만큼만 올라왔어요. 그리고 많이 올라온 쪽이 방산주입니다. 예.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이 종목들은 대부분 10% 이상 올랐고 LIG 넥스원은 상한가를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대비 정말 강했던 거는 반도체보다는 방산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 반도체가 강했고, 그리고 지금 봐서는 나머지는 대부분 시장 수익률 정도거나 시장 수익률을 하회하는 정도. 그리고 대형 건설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세 개가 나오죠. 대형 건설사, 그리고 방산, 반도체, 일단 이제 세 개가 나온 겁니다. 코스닥은 이제 보긴 봐야 되는데, 어제 바이오가 급락이 나오고 오늘 반등 나오고, 이 바이오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요새들 옛날에는 제일 쉬운 게 바이오였는데 좀 요새는 좀 쉽지 않다. 다른 섹터는 다 시장 수익률보다 하회하죠. 시장이 8.5% 올랐는데 대부분 5% 이내의 상승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그냥 주도주가 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으로 넘어오면은, 요새 2차전지 쪽이 분위기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은근히 2차전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 그래서 2차전지 쪽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6%대였기 때문에, 6% 이상만 오르면 많이 오른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제일 강한 쪽은 반도체 소부장. 그래서 소부장 중에서 보게 되면은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오르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전히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줬다. 그리고
뭐 낙폭 가대주들도 저 제법 올라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부장이 압도적으로 좋죠. 예,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소부장 쪽을 관심을 갖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바이오, 근데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가 오늘 가장 약했네요. 예, 가장 약했는데, 근데 이제 2차 전지 쪽인 가장 약했지만은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올라오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 이제 못 움직인 건데, 어찌됐든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어요. 차트 흐름이 2차 전지 쪽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뭔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은 받는데 일단 오늘장 기준으로는 반도체 소부장과 바이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가장 강했던 게 방산 반도체 대형 건설사 이렇게 해요. 근데 건설사는 재건 이슈도 있고 원자력 이슈도 있어요. 그 원자력이면 또 전력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예, 그리고 전력, 원전, 뭐 이런 쪽, 근데 그쪽은 이제 대형 건설사 위주로 좀 강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좀 의외로 방산주들이 강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실적 이슈로 보게 되면 증권주들도 올라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반도체가 우선이에요. 무조건 시장이 올라오면 반도체가 올라온 다음에 얘네가 쉬면은 증권주가 그 다음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증권주가 오늘 뭐 굉장히 좋은 모습은 아니었지만은 일단은 뭐 강한 흐름을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애들이 만약에 시장이 오늘 이후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면은 얘네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쪽을 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 갖고 계셔봐야 별로 안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13% 올라왔잖아요. 지수보다 5%나 더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8.44% 올랐는데 계좌에서 8.44% 전체 계좌에서 8.44%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13% 올라가는 종목이 내 이 포트폴리오에 2, 30%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5종목을 갖고 있으면은 적어도 13%가량 올라오는 종목이 2종목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오늘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발생한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대형 반도체주를 이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항상 시장 급락이 나오고 올라오는 거 보면은 코스피가 더 강해요. 예, 수급도 그렇고 예, 그래서 대형 반도체 그리고 새롭게 이제 강세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이제 대형 건설자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재건 플러스 왜냐면은 중동이니까 이제 플랜트 관련된 이슈라던가 원자력 이슈가 이제 동시에 묻었다. 그리고 방산주. 그러니까 방산주를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슈 이후에도 걔네도 전쟁 때 맨날 급등했다가 빠졌다 급등했다 빠졌다 이랬어요. 근데 결국에는 방산주들이 많이 올라간 계기가 뭐냐면은 그렇게 되면서 미국이 막 쉽사리 도와주지도 않고 그리고 뭐 미국에서는 너네 이제 뭐 방산비 높여라. 니네가 알아서 해라. 막 이런 기조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국방비를 높이기 시작을 했고 특히 폴란드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무기를 선택을 함에 따라서 방산주들이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종전이 된다고 한다라면은 아마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무기들이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LIG 넥스원이 이제 상한가를 간 거고 지금 딱 보더라도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중동 애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나 미사일 살게, 더 살게, 예, 내놔라. 이렇게 하겠죠. 예. 그 미사일만 살까요? 제가 봐서 미사일 말고 다른 것도 엄청나게 살 가능성이 있어요. 음.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뭐 많이는 안 쓰고 옛날 재래식이다 저런 거 만들어서 뭐 하냐라고 했던 무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오라던가 뭐 천만가요? 예,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드론이 이 기관포를 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수요도 이제 굉장히 증가를 가능성이 있고 또 새로운 뭐 미사일 시스템 뭐 이런 것들도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은 아마 일감이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상한가를 간 게 아닌가. 근데 여기서 얘네들이 돈을 더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렇게 너나 할 것 없이 달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증설을 만약에 결정을 한다. 그러면은 종목은 더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봐서는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되는 쪽은 사실 방산이에요. 예, 1순위는 이제 반도체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 이상 수익 날 수 있는데 반도체를 고른다라면은 확률이 90%, 그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데 방산주가 많이 오를 가능성이 한 60%, 이제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삼성전자지 여기다가 이제 넣어야지 반등하면 삼성전자 아니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높여가지고 거기 들어가겠죠. 예. 그러면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란 말이에요. 예, 그런 거고 방산주는 긴가민가하죠. 왜냐면은 전쟁 이슈가 있었는데도 주가가 급락이 나왔다가 오히려 전쟁이 끝난다고 하는데 올라가니까 이게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률상 떨어지는 것 같은데 더 많이 올라갔죠. 예.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주가 상승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 다른 오늘 이후의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방산주가 제일 좋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 그리고 반도체. 근데 확률을 높이려면 반도체로 가셔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올라오더라도 보면 어때요? 주도주 중심으로 가요. 기존의 주도주가 뭐예요? 예, 우리나라 주도주는 반도체, 조선, 방산, 전력 뭐 이런 쪽이에요. 예, 나머지는 없습니다. 예, 이쪽에서만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시장이 변화되면서 바뀌겠느냐? 안 바뀌어요. 바뀔 만한 게 없어요. 예, 계속 그놈입니다. 계속 가던 놈만 가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제조업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제조업 중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만 많이 올라가겠죠. 우리나라 제조업 중에 제일 잘하는 애가 뭐예요? 반도체. 예. 그 다음이 뭐예요? 뭐 방산, 뭐 그리고 원전, 건설. 예. 뭐 이런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쪽이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뭐 변압기, 예, 이런 쪽.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느 애가 더 먼저 올라가느냐 여부가 이제 중요하기는 한데 일단 오늘 같은 날은 시장이 다 올랐기 때문에 다 같이 이제 올라오는 거고 내일부터는 아마 올라가더라도 탄력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빠지는 것도 진동이 덜하는 텐데 빠질 때에도 올라가고 그리고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갈 때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애들, 예, 요런 쪽이 반도체나 방산 가능성이 이제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라도 오늘 못 오른 그런 쪽이 또 강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런 쪽을 이제 증권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뭐 똑같은 얘기를 맨날 하는 수밖에 없어요. 바이오주도 보게 되면 맨날 똑같은 놈만 많이 올라가요. 예. 개가 많이 빠지면은 나중에 보면 개가 많이 올라 있고 뭐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예. 바이오도 그렇고 나머지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뭐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앞으로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내일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이슈가 여전히 진행 중이긴 하지만은
어, 4월 말까지밖에 공격을 못 해요. 예. 그러니까 4월 말 이후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빨리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 마지노선이 4월 28일로 보는 거예요. 근데 4월 28일까지 가게 되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아마 내일이 10일 연장을 말하는 날이 아마 내일인가요? 뭐 4월 6일이었나? 아무튼 그런데 뭐 그런 시기도 이제 됐고, 그리고 애초에 얘기했던 4주에서 6주도 도래했잖아요. 이제 5주째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전에 이제 마칠 가능성도 있고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트럼프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 해요. 예. 어떻게든 이제 뭐 호르무즈 해협을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난 모르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계속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 게 뭐 똥을 여기저기다가 싸질러 놓고서 남들에게 다 뭐 치우라고 하는 이제 뭐 이제 그런 현상이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미국은 도망가고, 그리고 이제 이란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통행세를 거둘지 어떨지는 모르겠고, 뭐 안 걷게 된다라면은 뭐 그냥 미국이 그냥 나는 모르세 이렇게 나오니까 뭐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될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는 물리적으로 멈출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빨리 해결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은 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고 쫄지 말라. 그래서 진짜 어제가 진짜 좋은 매수의 기회였죠. 사실 NXT 거래에서도 별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어제 저녁도 매수의 이제 기회이긴 했는데, 어쨌든 뭐 어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하루 만에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났을 거고, 또 오늘 아침에 이거 뭐야 막 급등이 나오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재미없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정말 반도체랑 일부 몇 종목 빼고는 시가 대비 많이 오른 종목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빠진 종목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어려웠을 텐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시장 급락이 정말 특별한 이슈가 아닌 이상 시장 급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는 장중에 좀 빠진다던가, 혹은 날짜 일별로 했을 때 뭐 하락률이 1, 2%씩 이렇게 나오는 이런 시점에 조금씩 이제 들어가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주도주는 뭐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 종목만 갖고 있으면 돼요. 괜히 이것저것 해봐야 뭐 혼란만 생깁니다. 그냥 삼성전자 하나만 사셨어도, 그냥 거기에 몰빵하셨어도 진짜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났을 거고 별 걱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삼성전자를 20만 원에 물렸다고 하더라도 별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아무튼 시장은 점차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뭐 내일도 좋은 뭐 이슈가 있긴 하니까 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고생하셨고, 자, 오늘 이후로는 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